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청자 사연 이메일 조금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사연이라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요. 사연 한번 띄워볼게요. 자, 저는 대구에 사는 45세 직장인 주부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45세면 지금 이제 뭐 남편분이 더 45세보다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지금 뭐 자녀들도 보니까 고등학생, 뭐 중학생 많이 컸죠. 그동안 아마도 한 10년 넘게 때로는 거의 뭐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계속 일을 해왔겠죠. 이렇게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항상 빚은 갚내야 한다. 아, 빚 하니까 또 잠깐 좀 생각이 나네. 요즘에 제가 대출 때문에 전화를 이곳저곳 좀 많이 돌렸었거든요. 대출이 워낙 이제 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인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가 이런 미세한 사항들 제가 조금 체크하고 싶어서 뭐 각 은행별로 전화를 많이 돌렸었어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제일이다를 늘상 듣고 자라서 남편분은 더 심하다고 하네요. 대부분 다 그렇겠죠. 빚은 내면 위험한 것이고 저축하면서 자라야 된다. 2000년에 결혼하셨네요. 2000년도 결혼했으니까 지금 벌써 18년 결혼하신 지 그 됐고 신혼집 3,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아주 검소하게 내 집 마련도 빚 없이 했고 지금 시가 2억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대구 집값이 지금 뭐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 2억이면 검소한 아파트가 맞긴 하죠. 다행히 결혼 생활 내내 큰 탈이 없었고 전략도 하는 습관, 종잣돈도 현금으로 그동안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허튼 데 안 쓰고 또 내 집 마련 그렇게 계속 이동하지 않고 돈을 깔고 있지 않고 아마도 저축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금이 이제 있으신 거죠. 요즘 이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어,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힘듦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거든요, 항상. 친구들은 새 옷, 또 뭐 예쁜 옷 입고 가방 하나 바꿔서 탁 등장하면 이게 신경 쓰이죠, 사실. 그리고 또 자동차 바꾸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중에 되면 후회할 거야 라면서 현금 많은 나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궁상맞다 싶을 정도로 아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봄부터 사실 작년 봄도 아니죠. 한 3, 4년 전에 또 한 번 막 계속 올랐고 또 작년 봄부터 또 대구가 미친 듯이 올랐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또 이사 간 새 집이 20년 제가 아껴 모은 재산 가치보다 더 높아지니까 허탈하죠. 사실 허탈하죠. 특히나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그냥 이사만 갔을 뿐인데 본인이 이제 아끼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쓸 거 다 쓰고 살았는데 그 모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가정이 너무나 바보스럽기도 하고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라도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싶어서 유튜브도 보고 아마 뭐 책도 보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으신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제 채널도 보신 것 같고 또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죠. 이분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본인 스스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전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축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과 동시에 지금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대구에 있는 새 집을 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 이제 그런 문의사항이 쭉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대구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집 근처 아파트 프리미엄도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 동생들이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데 창원의 집값은 또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공급이 있는 창원 유니시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5년 정도 후에는 창원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미리 또 분양권을 투자 용도로 사두면 어떨지 제 의견을 또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창원 관련해서 뭐 짧게 집 사가지고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년을 하루를 1년같이 쪼개 나누어 쓰시는 네. 아니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간 쪼개서 쓰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 사연은 메일로 회신해드리진 않았고 오늘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조금 드릴까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남일 같진 않죠, 사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전히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 부모님께 내려받은 그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그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야 라면서 나중에 다 폭락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나중에 막 도시 공동화가 오고 이제 그때 되면 뭐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자꾸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러죠. 이분에게 필요한 조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멘탈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멘탈. 지금 본인 스스로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오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내 또 주변에 또 집을 샀는데 또 집값이 올랐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가까운 지인 말고도 한 달에 건너서 지인들까지도 본인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자꾸 그런 쪽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막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내 멘탈이 더 막 흔들리는 거죠. 멘탈이 흔들리면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다급해져요. 마음이 다급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막 무조건 그냥 지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종잣돈이 또 있으셔서 그것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검소하게 모은 돈인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만약에 랭군이 악당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슥 휘말린다니까요. 그게 휘말리기에 진짜 쉬워요. 되게 엄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야 여기가 괜찮아라고 그냥 뭐 부동산 중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막 던졌을 때뭐 금방 혹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책, 뭐 강연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한 몇 개월 이내 이거를 돈을 다 투자 안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완벽한 시기가 특정 지역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마음가짐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그게 뭐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내 힘으로 뭔가를 좀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좀 준비가 되고 좀 나에 좀 확신이 들면 그때 그것을 진행해도 사실은 전혀 늦지 않다. 왜냐면 어차피 늦어버린 것이고 한 6개월 뭐 1년 뒤에 제대로만 한 번만 딱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튼데 엄한 데다가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무 때나 질러버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드머니를 아무 때나 소비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시청자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준 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꾸 그게 들리고 막 뉴스가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인드셋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본주의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는 게 필요해요. 자본주의를 이제 직시한다는 말은 불로소득과 이 노동소득 이것이 결코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노동소득이 결코 신성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더 자본주의의 상위 10%에 있을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만 시키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원이 되게 하고 지식 노동자가 되게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제도권에서 배우는 모든 공부 학습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걸 쉽게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싹 지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지우고 나면 뭐가 남냐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핵심은 결국은 교환이거든요. 교환. 나는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근데 이 교환할 때 결국은 A와 B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할 때 어떤 뭔가를 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죠. 이 뭔가는 내가 이거를 A에서 B로 줄 수도 있고 B가 A로 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치가 있는 걸 줘야 돼요. 가치가 있다는 말은 내가 부동산을 산다면 지금 현재 가치가 앞으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미리 사서 나중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치의 시간차를 이용한 것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뭐 물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 쪽에 해당하니까 부동산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SJP님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뭐 유니시티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이 궁금하다고 이제 의견을 줬는데요, 이분이. 유니시티는 창원에서도 되게 핫한 주제예요. 아마도 창원뿐만 아니라 조금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이미 그 친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 되게 주시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유니시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앞에 서두에다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유니시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면 끝나요. 복잡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유니시티는 유니시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수도권의 하나의 택지개발지구가 그냥 뭐 들어왔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조금 한 6,000세대 정도 되는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다 적용 가능해요. 창원에도 지금 유니시티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구도심이 가장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택지개발지구는 당연히 거기서 약간 옆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창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마산이 있고요. 아래쪽에 진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창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창원인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으면 경기도가 그걸 다 감싸고 있죠.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잖아요. 그랬을 때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가 서울 내에 올 수는 없겠죠. 보통 이제 경기도 어떤 곳에 딱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도 외곽이냐 아니면 서울과 경기도 사이냐 그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어, 한 끗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클 건데요. 창원은 유니시티는 창원 제일 좋은 입지와 마산 사이에 딱 왔어요. 어, 이걸 마치 비교하라고 한다면 서울 아래 성남 고등지구 이 정도 느낌 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다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시티가 분양권이 대략 4억 3천에서 4억 8천 정도 해요. 4억 3천에서 4억 8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로얄동 4억 8천짜리가 마피 마이너스 3천 해서 4억 5천 정도 한단 말이죠. 자, 33평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유니시티 현재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그리고 평당가로 따지면 뭐 1,460만 원쯤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창원하고 마산 사이에 유니시티가 딱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에 창원 내에 3년 차 이내 신축 새 아파트 그리고 더샵 뭐 이런 브랜드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할까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입지가 조금 나뉘어지긴 하는데 유니시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입지들 기준으로 퀴즈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만 유니시티의 현재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니시티보다 조금 더 입지 좋은 곳에 3년차 이내 신축 브랜드 아파트 그 친구의 매매 가격 33평 기준 지금 이제 뭐 5억 5천 뭐 4억 중반 뭐 이렇게 지금 5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만약에 5억 5천 정도 된다면 유니시티 4억 5천이면 경쟁력 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억이나 저평가되어 있고 물론 입지가 조금 더 딸릴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가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죠? 창원에 있는 제가 퀴즈 낸 그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보다 저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억 5천보다 저렴하면 야 요거 조금 들어가도 크게 실제 차익 보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정답을 이야기하면 4억 5천이에요. 정답은 지금 4억 5천이에요. 3년차 이내.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좀 났으면 당연히 그만큼 바로 이제 가격이 따라 붙을 텐데 아무리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고 도시 개발 형태로 한다고 하고 인근에 이제 상권도 조금 들어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이게 입지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축에 속하는 거랑 같아서 문제가 조금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창원 내에서도 비교하지만 창원 밖에 있는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거든요. 창원하고 지금 대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든데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이라는 데가 있죠. 경산시. 근데 지금 경산에 뜨거운 지역이 하나 있어요. 거기 경산 펜타힐스라는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뭐 입주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 아파트 33평 매매가가 5억 정도 해요. 그 친구가.
대구도 아닌 경산이라는 지역이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창원에 있는 입지 좋은 곳에 3년차 이내 아파트 4억 5천이면 가격이 조금 중산지구 맞아요. 가격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유니시티가 고평가냐 저평가냐가 아니라 유니시티를 제외하고 창원에 있는 그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지만 그 다음에 유니시티를 갖다 붙여서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산 뭐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유사한 지역들 이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다. 천안시 지금 불당 신도시가 있죠. 천안시는 인구가 60만이고 창원은 100만이 넘는 도시예요. 자, 그랬을 때 천안시는 불당은 평당가가 지금 거의 1,900만 원까지 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6억에서 6억 6천까지 지금 근접하고 있거든요. 33평 기준으로. 그러고 보면 창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 이제 그 정도 가치를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창원 내에서 입지가 좋은 곳과 유니시티 가격이 똑같다면 사실은 뭘 사도 무방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창원 유니시티보다 입지가 월등하게 좋은데 가격 차가 별로 없다면 사실 그 친구가 더 좋은 녀석이고요. 그리고 유니시티 같은 경우는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6월달, 9월달 이렇게 특정 시기에 쏠려서 이제 공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전세가가 되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시기쯤 되면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신청자 사연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수익을 더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그 하나 뭐죠? 스타필드 뭐 들어오냐 마냐 지금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 곳 내에 또 상권이 또 하나 또 들어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입지가 조금 왼쪽에 쏠려 있긴 하지만 이게 대규모로 창원 내에 들어온 건 진짜 간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점수를 좀 많이 해준다고 보면 앞으로 뭐 더 하락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어 보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당연히 마피 회복하고 또 한 2년 이내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겠죠. 그때는 사실은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데 그 아파트가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죠. 또 신축이기도 하고요. 대단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중기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시청자 사연분이 직접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가 아니라 본인이 이것저것 재고 판단하고 이게 지금 기회거든요. 완벽한 본인이 공부하고 스킬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니까 적극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창원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따져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조선 관련 업종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도 있긴 한데 뭐 자동차도 요즘 어렵기도 하고, 뭐 중공업 쪽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제일 좋은 녀석만 살아남아요. 이해돼요? 그곳에 있는 100만 인구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왕좌왕할 때 중간쯤에 있는 거를 잘 안 사요. 불안하니까. 근데 어떤 건 사냐면 제일 좋은 건 사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격이 안 빠지죠. 남들 다 1억씩 빠질 때도. 그리고 조금만 좋아진다 싶으면 그 친구는 또 팡팡팡 뜨거든요. 그 사실 창원 내에서 유니시티가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살 거면 더 좋은 걸 사라. 사실은 100만 인구가 다 사고 싶어 하는 그 친구. 1등을 사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언젠가는 항상 기회가 오긴 하겠죠. 왜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시청자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제 영상을 본다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힘내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이제 뭐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공부 좀 해서 한 5년, 한 7년, 8년 정도 이렇게 조금 진행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회 디스커버리 앵근 TV